음, 오늘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중간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건데, 그 우리가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폴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플랜트 G라는 플랜트가 있고 H라는 이 이렇게 컨트롤러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그 이제 피드백 길에 걸려 있는 이런 두 시스템이 있을 때, 그 피드백 되는 애는 피드백 루프를 이제 단순화 시켜버리면 U에서 Y로 가는 애는 1 더하기 GH분의 G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어, 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할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내가 어, 이 H를 이 피드백 루프에 놓지 않고 이 피드포워드 루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이때 플랜트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보면 이 분모에 있는 자리는 그 분모 자리가 결국 폴을 결정하고, 지금 GH가 어떤 다항식은 아니고 분수로 이루어진 다항식인데, 결국에는 걔들이 이제 폴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이 H가 이게 내가 설계하는 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G는 원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플랜트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H는 내가 이제 설계해서 루프를 다듬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H를 밑에 붙이나 위에 붙이나 이 클로즈드 폴 특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폴의 위치를 바꾸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니까 그 폴의 특성은 결국에는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G를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써놓으면 D하고 N은 이제 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S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S 더하기 2분의 S 더하기, 그래서 얘가 이제 DS고 얘가 NS. 그래서 이렇게 좀 NSDS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플랜트고, 그 피드백 내가 설계하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는 뜻에서 밑에다가 C를 붙여가지고 저 위에서 봤던 내용이랑 이제 같은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다항식 형태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n, 지금 우리가 분자 분모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폴은 요 밑에 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폴이니까, 지금 진짜 요 분모 모양이 내 컨트롤러를 위에 붙였을 때도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를 위에 붙이고
플랜트가 여기 있고 이렇게 유니티 피드백을 걸어서 이때도 똑같이 살펴보면 분모 모양 똑같고요. 그리고 위에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포를 결정하는 이 분모는 이제 컨트롤을 위에 붙이나 아래 붙이나 그 피드백 루프에 요 피드백 루프 상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위에 있으나 아래 있으나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뒤에 붙여도 이제 뭐 뒤에 붙이나 뭐 여기 붙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그 클로즈 룹 특성, 특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 폴은 컴펜세이터를 위에 붙이나 아래 붙이나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 했었는데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퀘이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 결국에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클로즈 룹 트랜스 펑션, 이건 뭐 어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그 분모에 표현되어 있는 다항식, 결국은 그놈이 0이 되면 폴이 되는 그런 거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뭐 쓰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이 S는 폴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뭐 특성 방정식이란 말을 쓸 때도 있을 거고,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과서건 뭐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 이 컨트롤러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관계가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 다 몰고 플랜트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이 위에다 이거를 다 몰아놓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위에 몰아놓은 거를 뭐 이게 그냥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어떤 플랜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뭐 같은 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서 같은 지가 같은 뭐 이제 HG 따로 표시를 하나 곱하나 뭐 분석하는 데는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나의 플랜트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시스템이 들어간 피드백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처럼 어떤 시스템이 들어간 피드백이 아니고 피드백 루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제 유니티 피드백 상황을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냥 1이다. 1을 피드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앞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플랜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처럼 그 다음에 그 플랜트의 입력에다가 출력을 그냥 유니티 피드백을 이렇게 넣어줘서 루프를 닫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플랜트 하나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플랜트 GS 여기 분홍색으로 박스 쳐 있는 GS는 뭐냐면 내 원래 있던 시스템 내가 원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에다가 내 컨트롤러를 위에다 붙여놓은 어떤 그 곱해진 애를 여기 이제 분홍색 박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뭔가 다른 시스템이라고 놓고 거기다가 이제 클로즈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할 줄 알면 뭐 이제 다른 경우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여기 이제 피드백 루프에 뭐 다른 애가 들어있는 거라든지 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분석들을 하게 되냐면 볼까요? KS 더하기 1 이런 플랜트가 있을 때 얘를 피드백을 걸면 어떤 특성을 보일까라는 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떤 플랜트가 그냥 주어져 있고 그 주위에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어떻게 바뀌나 이게 분석을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고 어떻게 볼까요?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S 더하기 K 이렇게 요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오른쪽의 그림이랑 왼쪽의 그림이랑 같은 거예요.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쪽을 분홍색 있는 데를 살펴보면 K 더하기 S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K 더하기 S 더하기 K S 더하기 K에다가 S 제곱분의 1이 붙어 있고 피드백건 애고 이건 결국 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거 없지 이거는. 근데 이 위에 그림을 보면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토크가 들어가고 토크를 두 번 적분하면 어떤 우리 여러분들 숙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봤을 텐데 저번 숙제에 보면은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고 추력기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짝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추력 제어하는 자세 제어하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저번에 마지막 숙제. 이게 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로 쳐 있는 게 이제 토크가 들어가서 인공위성의 자세가 나오는 어떤 두 번 적분돼서 자세가 나오는 인공위성이고 그래서 내가 자세각을 피드백해서 자세각 에러 내가 여기 자세각을 피드백해서 내가 자세각 커맨드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애는 자세각 에러가 되는 겁니다. 커맨드 빼기 실제 자세각이니까 그러면 그 에러에다가 내가 에러에다가 K를 곱하고 그리고 에러를 한번 미분해서
다시 얘기하면 에러의 변화율을 가지고 또 둘이 이제 위에다가 같이 더해서 이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 컨트롤, 이 분홍색 박스는 이제 내 컨트롤러를 의미하는데 자세각 에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k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곱하고 그 자세각 변화율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둘의 조합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토크로 사용을 한다는 어떤 이런 제어기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얘를 이게 루프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제 괴로우니까 괴롭다기보다 뭐 루프의 모양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통합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 분홍색 요 박스를 다 그냥 하나로 한 통으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랑 H를 같이 붙여서 그냥 하나의 그냥 새로운 플랜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루프를 그 단위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특성을 분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플랜트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왼쪽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분석 잘 할 수 있지만, 플랜트들이 복잡해지게 얘가 이제 적분기 하나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더 다른 게 뭐 제로가 붙어 있고 막 난리가 난다 하면 분석하기가 좀 더 난해해지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면 시스테매틱하게 분석을 할까, 시스테매틱하게 설계를 할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쪽으로 위쪽 루프로 모든 걸 다 모아 그 다음에 단위 피드백을 그 성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질문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요 모양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 궁금증을 많이 가질 것이고, 이렇게 걸었을 때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우리 궁금한 게 뭐예요? 폴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폴이 어디로 간다는 거는 뭐 안정적인지 루프를 닫았을 때 안정해질지 아닐지 그런 얘기도 되고,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를지 뭐 그런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폴 말고 다른 이 피드백 루프를 딱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얼마나 될지, 그게 이제 중요한 제어, 그러니까 제어 성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중요한 거 몇 개를 아까 뭐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었고, 두 번째 뭐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 오버슛이 진동이 얼마나 많을지, 그럼 뭐 언더슛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명령을 줬을 때 그걸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는지, 그 클로즈 룹의 DC 게인이 뭐 어떤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좀 초반부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초반부 반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고,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DC 게인이라든지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긴 시간 동안 관찰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간단한 예제를 두 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예요.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그림이 이제 간단해졌죠.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y 커맨드가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 이제 여기 이제 G라고 썼지만 G에는 원래 플랜트가 있고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피드백을 걸어서 내가 컨트롤러가 다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y 커맨드를 줘서 y가 나온다, 아니면 레퍼런스 시그널을 줘서 y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 GS가 이런 플랜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래다 스텝 인풋을 줬을 때 y가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 보나마나 1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그래서 R에다가 스텝을 딱 주면 R을 이렇게 주면 Y는 R을 못 따라가고 이렇게 반만 따라가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얼마예요? R이 뭐 1이라고 하면 그 스텝 크기의 절반이나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예를 살펴볼 건데 이런 플랜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클로즈 룹 플랜트는 그게 지금 뭐 1이 많이 써 있어서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1, 2 이렇게 쓸까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1이 너무 똑같은 숫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위아래 숫자가 뭔가 1이라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할까봐 이거 살펴보면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되죠. 얘는 내가 r을 유닛 스텝을 주면 유닛 스텝을 주면 y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아까랑 다르게 얘는 댐핑이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가 루트 2고 2 곱하기 세타 곱하기 오메가가 1이란 얘기니까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네요. 아닌가? 아닙니다. 2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댐핑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R은 뭐 이렇게 사실은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Y가. 그런데 댐핑은 좀 별로지만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오늘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인데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는데 얘는 0이네. 지금 차이가 그럼 두 플랜트 차이 뭐냐면 얘는 1차고 얘는 2차고 그렇죠. 오른쪽은 1차고 왼쪽은 1차고 오른쪽은 2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러면 2차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서 그런가? 그러면 이런 2차 시스템을 한번 단위 피드백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클로즈 룹 시스템은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R에다가 유닛 스텝을 주면 얘는 보면 뭐 댐핑 뭐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댐핑보다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반응이 궁금하니까 DC 게인 살펴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또 살펴봅시다. 오메가가 루트 3 2 곱하기 세타 곱하기 루트 3이 3 그러면 세타는 3 그러니까 1.5 곱하기 이거는 댐핑 굉장히 큰 1.5 나누기 루트 3이니까 1보다는 작구나. 그래서 댐핑이 거의 없는 댐핑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진동이 거의 없겠죠. 얘가 보면은 1.5 나누기 1.7이니까 0.8, 0.9 이 정도 댐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스템이 2차 지금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었는데 얘는 있었고 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 얘도 이 차수는 얘도 2차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고 보면은 이 두 번째 분홍색 요 플랜트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원점의 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점에 있는 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우리 세 가지 플랜트 살펴본 거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그 원점에 폴이 하나 있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시 살펴보면 지금 제가 플랜트 하나 이렇게 S 곱하기 S 더하기 1분의 2라는 플랜트를 가지고 단위 피드백 거는 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플랜트가 있었고 내가 앞에다 어떤 컨트롤러를 이렇게 S분의 1이라는 컨트롤러를 넣고 이렇게 이제 내 루프를 꾸몄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플랜트가 있고 플랜트의 오픈 룹 트랜스 펑션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출력 값을 가지고 와서 에러 시그널에다가 여기가 이제 에러가 되고 에러 시그널을 계속 S분의 1은 뭐예요? 에러 시그널을 계속 적분해. 그 다음에 그 적분된 결과를 이제 오픈 룹 플랜트에 입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어를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결과는 얻었죠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댐핑은 약간 있지만 댐핑은 약간 안 좋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이제 플랜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플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플랜트를 다 위에다 몰아놓고 시스템을 다 위에다 몰아놓고 단위 피드백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G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냐면 분모에 적분기를 다 밖에다 빼. 그 S 원점에 있는 폴을. 이 문제 같으면 폴 하나가 튀어나올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으면 폴 하나가 밖으로
그렇죠? 요 문제 같으면 폴 하나가 밖으로 나올 것이고, 다른 애들은 폴이 밖으로, 그러니까 원점에 있는 폴이 없으니까 못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얘가 밖에다가 이제 원점에 있는 폴의 개수가 t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그 나머지 부분 s의 뭐 m차 다항식, 그러니까 분모가 m 더하기 t차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m-1 s m-1 쭉 나가서 a 제로 a1s 더하기 a 제로, 분자를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분자는 n차 다항식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분자 분모를 그냥 다항식으로 두는데 이 적분기, 그러니까 원점에 있는 폴은 다 밖에다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GS를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여기 보면 여기가 레퍼런스 입력 시그널이고, 여기가 나온 출력이고, 지금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요 합 뒤에가 뭐냐면 r 빼기 y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 내가 관심 있는 에러 시그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러 시그널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0으로 간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거고, 이 에러 시그널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뭔가 다른 데로 간다 하면 그건 뭐 에러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R에서 E로 가는 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조작하면 R이 이렇게 가고 들어가고 더해져서 쭉 가서 여기가 2가 나오고, 이런 거랑 같잖아요. 여기가 이제 y가 되고, 결국에 이 둘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R에서 2로 가는 애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클로즈 룹은 1 더하기 GS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GS를 좀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던 이런 폼으로 적분기만 다 밖으로 따로 모아놓은 이런 폼으로 얘를 집어넣어 보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1 더하기 ST SM 제곱 더하기 뭐 A 제로까지 이게 나오고, SN 제곱 더하기 B 제로까지 이런 애가 나오고, 위에는 그냥 1이고,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 T 그리고 이거를 분모를 곱했으니까 위에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시 밑에다 써보면 레퍼런스에서 에러로 가는 트랜스퍼 펑션이 클로즈 룹을 묶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E가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 시오렘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제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보면 파이널 밸류 시오렘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의 t 값은 뭐였냐면 거꾸로 s가 0으로 갔을 때인데 뭐냐면 요 트랜스퍼 펑션 뭐가 기네. 요 트랜스퍼 펑션에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r이 이게 뭘까요? r이 내가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에러 시그널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아까 계속 세 번 살펴봤던 게 그거죠. 그러면 이 트랜스퍼 펑션에 내가 r 얘는 s분의 1이고 입력 시그널을 곱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밸류 시오렘이 뒤에다가 s를 곱하고 s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살펴보면 r에다가 그냥 s분의 1 다시 집어넣으면 결국 이 값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라는 거죠. 그 에러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얘기네. 예,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죠. 뭐 이거. 지금 아까 첫 번째 예제 같으면 t가 0이었고 t가 시간하고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이거를 k라고 합시다.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살펴봤던 시스템에서 첫 번째 문제는 k가 0이었고 적분기 하나도 없죠. 여기에. 두 번째 문제는 k가 1이고 여기 이제 분홍색 동그라미처럼 s가 하나 있으니까. 세 번째 문제는 k가 0이죠. 얘도. 그래요. 보면 이제 k가 0일 때 한번 살펴봅시다. k가 0일 때 k가 0이면 이게 없고 그렇죠? 1이고 그러니까 1이란 얘기죠. 얘가 1이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약분이 돼버리고 그러면 s에다 0 집어넣으면 이 다항식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다 요 앞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파란색 네모 쳐놓은 부분은 다 s가 포함되어 있는 s의 곱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s에 0 집어넣으면 얘들은 다 0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뭐가 되냐면 A0 하나 남고 더하기 B0 하나 남고 A0 하나 남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거예요.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K가 0일 때. 그러면 SK가 지금 여기 써놓은 얘는 만약에 분자에도 S가 있다, 적분기가 밖에 있다 하면 다 약분된 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분자에 있는 S도 분모랑 다 약분한 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이제 S 없는 것만 다 분자에 다 떼어놨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S는 약분할 수 없다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이제는 S의 곱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고 S는 다 K가 이렇게 밖으로 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K가 0이면 다시 얘기해서 적분기가 없으면 그 오픈루프 플랜트에 적분기가 없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구나. 요 A0하고 B0를
아까 요 두 가지 플랜트에다가 넣어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랑 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하나 볼까요? 이거부터 볼까? 이거부터 볼까요? 얘는 B0가 1이고 A0가 2죠.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여기서는 뭐라고 알려줬냐면 A0가 2고 B0가 1이니까 3분의 2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다.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다 풀어봤더니 뭐였어요? 레퍼런스 입력은 1로 갔고 내 아웃풋은 3분의 1로 갔으니까 이만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되는 거죠. 얘는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 본 내용하고 이제 같습니다. 같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 K가 1일 때, 그러니까 적분기 하나가 있을 때, 지금 두 번째 예제처럼 적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SK가 이제는 S가 되는 거죠.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요 S에다 또 0을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 하나가 있는 경우는 요 텀 두 개가 그냥 다 0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B분의 얘는 하나 남으니까 B분의 B0분의 위에가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플랜트뿐 아니라 온갖 복잡한 애더라도 결국 분모에 뭔가 이 적분기 형태 하나 그러니까 S분의 1이 오픈드 플랜트에 뭔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내가 단위 피드백 걸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어지겠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는 K가 0일 때 살펴봤고 K가 1일 때 살펴봤고 K가 2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더 살펴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당연한 얘기들인데 K가 2이면 그러면 문제가 여기 S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고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뭐 요 위에가 계속 0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기가 하나 이상 있으면 스텝 입력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0으로 잡을 수 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오픈루프 플랜트 적분기가 하나 이상 있으면 내가 스텝 명령은 정확하게 추종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랑 두 개랑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뭐냐면 여기 S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이 입력을 여기 다시 볼까요? R이 스텝 입력이면 어떤 애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1로 가는 이런 입력이잖아요. 그 한 번 더 적분하면 얘는 0으로 가다가 이렇게 램프 모양으로 올라가는 애가 되고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이거 한 번 더 적분하니까 0으로 갔다가 이제 쿼드레틱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입력 시그널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 입력 시그널을 램프로 줬다. 여기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입력 시그널이 스텝인 경우였고, 이제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입력 시그널이 램프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K가 0일 때 램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2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스텝 입력 대신 램프 입력으로 S 제곱으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살펴보면 K가 0일 때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0,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뒤에 두 개가 그냥 S분의 1로 가서 요게 S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된단 말이죠. 무한대.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무한대라는 건 발산이라기보다 전혀 쫓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아까랑 차이가 뭐죠?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어떤 상수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갔는데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분의 A라는 어떤 상수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졌는데 램프 좀 더 복잡한 뭐 따라하기 더 안 그래도 어렵게 생겼죠. 스텝은 그냥 한 번 변화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입력인데 얘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그널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걔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K가 하나 있으면 똑같이 S 제곱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네. 여기는 보면요. K가 이게 다 제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더하기 여기는 B0 그대로 있고 S가 하나 있고 0 더하기 A0 이게 여기였고 그 다음에 위에 S분의 1, 이 두 개가 S분의 1로 줄여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 B0분의 A0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K가 1일 때 그러니까 적분기 하나 있으면 원점에 폴 하나 있으면 그 램프 입력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력을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입력을 아예 못 따라가진 않고 이런 조그만 B0분의 A0만큼의 숫자 에러를 가지고 그래도 따라는 간다. 그 뭐겠어요? 입력이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레퍼런스면 내 출력은 여기 계속 있다가 점점 느리게 뭐 어떤 같은 에러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Y고 그래서 요 차이가 얘가 결국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고 이거는 B0분의 A0 B0분의 A0는 뭐예요? B0분의 A0는 이 플랜트에서 원래 플랜트 분홍색 박스에 쳐 있는 원래 플랜트에서 적분기 빼고 나머지의 DC 게인이 A0분의 B0죠. 그거의 역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랑 차이는 적분기 하나 있을 때 스텝 입력은 정확하게 따라갔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없이 적분기 하나 있을 때 램프 인풋은
적분기 하나 있을 때 램프 인풋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그래도 따라는 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두 개, 적분기 하나 더 있는 경우 램프 인풋이 아니고 스텝 인풋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었죠. K가 2일 때 살펴보면 이렇게 됐고, 이 다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분모는 이쪽은 왼쪽, 분모의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B0가 있고, 분자에 S제곱하고 A0 이렇게 되고 S분의 1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거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S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K가 2일 때 0이다. 다시 얘기하면 적분기가 두 개 있으면 스텝 인풋도 정확하게 따라가고 램프 인풋도 정확하게 따라간다. 그림을 살펴보면 램프 인풋을 이렇게 주었을 때 내 리스폰스는 뭐 처음에는 흔들어질 수가 있지만 다시 이렇게 해서 결국에 뭐 겹쳐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R하고 Y가 결국엔 겹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기가 하나도 없을 때, 적분기가 하나일 때, 적분기가 두 개일 때,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뭐죠? 입력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력 신호가 스텝 입력일 때, 램프 인풋일 때, 뭐 파라볼릭, 그러니까 쿼드레틱하게 올라가는 인풋일 때 살펴보면 적분기가 하나도 없으면 여기요. 적분기가 하나도 없으면 스텝 입력 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아니었죠. 어떤 숫자였냐면 어떤 숫자가 있었죠. 아까 보면 뭐 A0 더하기 B0. 그러니까 0이 아니다. 뒤에는 무한대, 뭐 더 어려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따라가기 어려운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무한대가 되고, 스텝 입력이 적분기가 하나 있을 때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스텝 입력을 주면 0이었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0이었고, 여기는 0이 아닌 어떤 값이었고, 그 다음엔 계속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적분기가 두 개면 스텝 입력에 대해서 0, 램프 인풋에 대해서 0, 그 다음에는 뭐 살펴보면 알겠지만 0이 아닌 어떤 상수. 그래서 이쪽 이 적분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는 좀 강한 특성,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해서 강한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 있잖아요. 첫 번째 예제 뭐였지? 이거를 두 번째 예제. 이런 분홍색 모양의 플랜트가 있었고, 설명을 드리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가 적분기 하나 있는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분홍색 박스에 쳐 있는 이런 S 더하기 1분의 2라는 원래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걔에다가 내가 컨트롤러를 에러 시그널을 적분해서 컨트롤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제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떤 플랜트 모양을 봤을 때 여기는 플랜트에 적분기가 없네. 적분기가 없으면 닫으면 스텝조차도 못 따라가겠네. 그러면 내가 플랜트에 적분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러에 적분기를 만들어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기 적분기 형태의 컨트롤러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입력은 스텝 인풋을 따라가게 하고 싶은데, 뭐 아니면 이제 램프 인풋을 따라가게 하고 싶은데, 램프 인풋을 따라가게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행기에 고도를 제어하는 루프를 만들고 싶은데, 고도 제어기를 만들고 싶은데, 뭐 드론이건 비행기건 고도 제어기를 만들고 싶은데, 고도를 드론을 처음부터 띄워서 고도 10m까지 올리고 싶은데, 선형적으로 등속으로 수직 성분의 속도가 등속이 되도록 선형적으로 쭉 드론을 10m, 0부터 10m까지 추종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고도 커맨드에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증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초에 10m를 올라가도록 내가 커맨드를 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 커맨드가 램프 형태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 H 커맨드에서 실제 고도로 나타나는 이 플랜트에 이 오픈루프 플랜트에 적분기 몇 개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얘가 그 램프 인풋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램프 인풋을 지금 여기가 램프였죠. 램프 여기가 스텝이고 이건 파라볼릭이고, 그 램프 인풋이면 정확하게 따라가려면 적분기가 두 개는 있어야 되네.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루프 플랜트를 조사해보고 거기에 적분기가 없으면 적분기 그 두 개 하나 있으면 하나를 더 내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하나를 넣어줘야 되고 뭐 하나도 없으면 이제 두 개를 어떻게든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만 넣고 그냥 뭐 정확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뭐 언젠가는 거기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오픈루프 플랜트의 적분기의 어떤 특성, 오픈루프 플랜트의 어떤 특성,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적분기의 개수, 원점의 폴이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력 신호에 대해서 그 스텝을 여러 가지 입력 신호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아니면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아예 못 따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면 볼까요? 여기 이 플랜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드론이 이렇게 붙어 있고 내가 추력을 이렇게 U라는 추력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이쪽이 H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렇다고 하면 H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추력이 나가면 걔가 적분돼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가 한 번 더 적분돼서 고도가 나오죠. H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의 제어기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어떤 그 속도 제어 성분하고 위치 제어 성분을 같이 더해서 이런 제어기를 내가 꾸며보고자 한다. 얘가 이제 U가 되고, 그렇죠. 피드백은 둘 다 네거티브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드론의 역학인 거고, 이 아래쪽 부분은 내가 설계한 컨트롤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제어기는 어, 어, 스텝 입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램프 인풋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스텝 입력을 따라가는지, 이 오픈 루 플랜트의 요 위쪽 플랜트에 적분기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살펴보면 위에 파란 블럭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KH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S 더하기 KV분의 1이 되고, 여기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묶으면 요거 이제 없고, 다시 한번 묶으면 S 뭐였지? S 더하기 KV에다가 S가 있고 KH가 있죠. 뭐 요런 애입니다. 그러면 얘는 적분기 하나 있으니까 스텝 입력은 따라가겠네. 알 수가 있죠. 요 구조는, 제가 방금 설계한 이런 제어기 구조는 이런 제어기 구조는 H 커맨드, 내가 갑자기 1m를 싹 올려라 라고 명령을 주면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서 결국엔 1m로 도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등속으로 올라가라, 쭉 이렇게 올라가라는 커맨드를 주면, 등속으로 올라가라는 커맨드를 주면, 이제 보면은 이제 H 커맨드를 이렇게 주면 적분기는 하나인데 입력은 램프 인풋이었죠. 적분기 하나인데 입력은 램프 인풋이면 여기에 해당하죠. 어떤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고, 에러를 가지고 추정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띄워보면 얘가 이렇게 어떤 에러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 파라볼릭 입력을 주면 파라볼릭 입력을 이렇게 주면 따라가다가 가려고는 하는데 이제 점점 에러가 커지는 그런 형태로 리스폰스가 나타나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볼릭 인풋도 좀 따라가게 하고 싶다면 이건 뭐 어떤 경우겠어요? 드론을 띄우고 싶은데 굉장히 빨리, 갈수록 더 빨리 올라가게 하고 싶은 경우, 뭐 그럴 때는 이 제어기 구조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제가 이 가운데 띄워놓은 이런 제어기 구조로는 이런 파라볼릭한 형태의 입력은 따라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어디 요 자리 중에 하나에 이쪽에다가 뭔가 적분기 형태의 제어기를 추가하면 여기다, 요 안쪽에다 하면 안 되겠죠. 요 바깥쪽에다가 해야, 바깥쪽에 어떤 적분기 형태의 제어기를 추가해야 오픈루 플랜트에 적분기가 붙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처음에 요 안쪽에다 넣었는데, 안쪽에다 넣으면 적분기 넣어봤자 피드백 걸면 그 적분기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S분의 1이 있고, 제가 원래 플랜트가, 원래 제어기가 이런 구조였는데 유니티 피드백이 있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쪽에다 적분기를 지금 넣으면, 넣어봤자 유니티 피드백 해버리면 그 적분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나 마나 한 자리가 되고, 뭐 이 바깥쪽에다가 적분기를 붙여버리면 뭐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제어기 구조를 어떻게 잡나, 지금 표현되어 있는 제어기가 어느 정도의 입력을
정상 상태에 따라갈 수 있을지 하고 분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기 그 오픈루프 플랜트에 붙어 있는 그거였어요. 그 개수, 시스템 적분기의 개수. 그래서 이런 애를 그 시스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기 하나도 없으면 그냥 제어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얘기인데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적분기가 하나 있는 애를 타입 원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겠어요? 타입 2 시스템.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타입 1 시스템 같으면 어디까지만 따라갈, 피드백 걸어봤자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으니 뭐 내가 제어기에서 적분기를 넣어서 타입을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 K 시스템은 뭐냐면 그 별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냥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 분야의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그 타입 제로, 타입 1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하여튼 제어하는 데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고, 오늘 수업은 내용은 어디 있냐면 7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디 나와 있냐면 막 넘기다 보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테이블이 지금 저희가 아까 분석한 그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오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한 줄로 요약하면,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어떤 플랜트를 다 이제 밑줄에 모아놓고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특성을 살펴봤었고, 걔는 결국에 그 오픈루프 윗줄에 있는 오픈루프 플랜트의 적분기의 개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컨트롤 설계에 어떻게 시스템 분석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그 제어기 구조를 봤을 때 그 오픈루프 플랜트의 폴의 개수를 보면 어느 정도의 입력을 따라갈 수 있겠거나 하고서 생각할 수가 있고, 설계에 응용을 하자면 그러면 오픈루프 플랜트의 적분기가 부족하니 내가 제어기에서 적분기를 더 붙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적분기를 추가하면서 많지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적분기를 추가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은 좋아지는데, 반대로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초반부의 트랜지언트 특성들이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분기를 추가하면 바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내 플랜트의 원점에 폴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적분기를 추가하면 뭔가 안정성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만 살펴봤고, 트랜지언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그게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 그걸 쭉 하다 보면 적분기를 추가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를 했지만 뭔가 다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